살펴볼 작품은 개우사입니다. 읽기 전 활동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우선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 무수기 타령이라는 판소리 사설이 먼저 나왔고, 그게 소설로 이렇게 다시 바뀌어서 써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서술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판소리에서 쓰이는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인물 관계를 좀 파악하면 좋겠어요.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무숙이 나오고요. 무숙이라고 하는 남자 인물이 나오고 무숙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숙과 아내 사이에는 또 의양이라고 하는 기생이 나와요. 의양이라고 하는 기생. 자, 이렇게 해서 무숙과 아내와의 관계, 무숙과 의양, 그 다음에 아내와 의양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면서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금방 좀 파악이 될 거고요. 자, 이 작품은 탕자 길들이기라고 하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탕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책임감이 없고요. 무책임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탕자는 무숙이 되겠고요. 무숙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의양은 이 무숙 길들이기, 탕자 길들이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계략을 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략의 주체가 되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의양이죠. 기생과 함께 그런 것을 남편이 뭔가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 개과천선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개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의 제목 선생님이 언급 안 했는데, 이 개우사는 벗을, 경계하게 하다, 일깨우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무숙을 일깨우게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양의 맑은 마음. 자, 여기서 의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으니까, 무숙의 첩이죠. 네. 자, 근데 의양이 마음이 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무숙의 고집이 저에게 재앙이 될 것을 알고, 무숙 때문에 본인이 불행해질 것을 알고 탄식 한숨 끝에 편지 한 통을 가만히 만들어서 신복인 사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것이냐면 무숙의 아내에게 쓰는 거죠. 자, 무숙의 아내에게 부쩍었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건 판소리계 소설이어서 판소리 문체가 이렇게 뭐뭐 하겄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간간히 나와요. 자, 무숙의 아내 당황해서, 당연히 당황하죠. 남편의 첩이 어떻게 본처인 아내에게 편지를 쓰니까 당황해서 편지를 들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한자 그러를 개동아가씨 전에 올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무숙의 아내를 개동아가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올리옵나이다, 문안드립니다 라고 하고, 걱정하옵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무숙의 아내를 굉장히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태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의양이 일반적인 그냥 기생이 아니구나, 첩이 아니구나, 기본적인 기본 예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자, 불초한 의양은 지방의 천기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생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네요. 약방에서 일하면서 어쩌다 군자의 사랑을 입어, 요 군자가 무숙이죠. 무숙의 사랑을 입어서 천첩이 되어 남편으로 섬기자 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과 어떻게 무숙을 만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숙이 서방님이 수양은 모르고 날마다 어그러지고 사납게 굴면서 주색에 빠져 가산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탕진하고 마침내 죽을 곳에 빠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무숙이 얼마나 방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위로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그 다음 아기씨 목숨과 어린 자식을 맡길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패가망신한 것이 본인 때문에 의양 때문이라고 온갖 누명을 쓰고 구설에 오를 것이 원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자신 때문에 무숙이 패가망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서방님 허랑한 심사, 말과 행동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이런 것을 잡을 길이 없사온데 의향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온갖 고생, 치사한 일,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배고프고 한심하고 몸이 추워서 서러우면 이렇게 해서 후회하고 반성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향이 어떤 계략으로 무숙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편지로 무숙의 아내에게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즉 무숙의 아내에게 공경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죠. 경어체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신분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무숙의 아내와 의향은 기본적으로 양반과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 차이를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편지를 무숙의 아내가 받아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봤는데 창기의 신분이라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뛰어나고 점잖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다가 잘 이렇게 답장을 써줍니다. 뭐라고 답장을 써주냐면 한 통의 편지를 뜻밖의 받아보니 기쁘기 그지없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쁘기 그지없다. 자, 기쁘기 그지없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무숙의 아내가 자신의 그러니까 의향의 편지를 받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 자, 아까랑은 다르게 뭐뭐하기 없네라고 하면서 의향을 낮추면서 표현을 하죠. 자연스럽게 신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좀 알 수 있고, 자, 의가 있는 사람이요 점잖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의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의 부강으로 오륜 가운데 으뜸이라, 자, 아내가 남편을 모시는 걸 얘기합니다. 근래 서방님이 연륜의 보는 바와 열손 가리키는 바가 엄한 것인 줄 모르고 대학의 구절을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나쁜 일하는 걸 감출 수 없다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을 이렇게 인용해서 쓰고 있네요. 사나운 사람들과 어울려서 처자식들 신경도 안 쓰고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한다. 하지만 여자의 몸이 원한을 품고 애통해야함은 요즘 부녀자들이 하는 요망한 일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숙의 아내도 남성 중심의 이런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 당시 여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부녀자가 남편을 배신하거나 원한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장관과 백주 같은 반처녀 같은 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인들의 굳은 절개를 이렇게 대신 다른 인물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최소한 원한은 없지만 거기까지는 당하지 못하고 이 장부의 몹쓸 일, 무숙이죠. 무숙의 몹쓸 일을 나는 막아낼 방법이 없는데 평양집은, 여기서 평양집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의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향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일마다 옳게 하고 남의 마음을 이처럼 이해하니 만사 등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뭘 등이 잘할 수 있냐면 그렇죠. 의향이 세우고 있는 의향이 그 계교, 계략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향의 계교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숙이 잘 개과천선할 수 있게 그 계략이 성공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사당의 제사도 지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향의 계략을 독려합니다. 나는 찬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양집이 잘 고민해서 매사를 세밀하게 도모함을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무숙의 아내도 무숙을 개관차선 시키는데 동의를 하죠. 자, 의향이 답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개교 무숙을 개과천선 시키려고 하는 그 계략을 펼치려고 하고요. 이날부터 막덕이와 속말로 약속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무숙의 행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막덕이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중약 부분 줄거리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의향의 개교로 무숙은 무일푼으로 돼버렸네. 무숙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에 지닌 장신구 다 팔고 상투까지 베어서 파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후 의향은 거짓으로 무숙의 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면서 무숙에게 정신적인 아픔도 주려고 하죠. 그래서 무숙의 개과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향의 계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무숙은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자신의 집으로 온 무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벅머리 누더기 펄펄 가래바지 다리 사이 구멍자국 덜렁덜렁 이리저리 부딪히고 너울너울 징검징검 이런 표현을 쭉 썼습니다. 자, 이거는 판소리의 운문적 문체예요. 다시 얘기하면 운율감이 있는 문체를 사용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고 서술상의 특징으로 자, 내용은 의향의 계략에 의해서 무일푼이 된 무숙의 아주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운문적 문체를 사용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집에 와서 들어가 보고 싶은데 남의 겹방, 남의 방, 남의 집의 겹방에 있는 처자식이기 때문에 막 들어가 볼 순 없고 그래서 굴뚝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사지를 한 대 모고 오동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그쵸? 무숙을 지금 재미있게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풍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천하의 잡놈 아닌가? 자, 이런 식의 표현이 잘 나오는데 천하의 잡놈 아닌가는 편집자, 서술자가 직접 인물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무숙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밥 달라고 얘기하고 돈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살 텐데 돈이 없어서 아내와 처자식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요. 무숙의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무슨 죄냐라고 하면서 몹쓸 사람 내 아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정 각각 흉 각각 정은 정이고 흉은 흉이다. 그래서 지금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숙을 원망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숙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는 전형적인 여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을 살펴보는데 여기 막내 아들 놈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계셨다고 하는데 얼굴 모양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막내 아들은 무숙을 본 적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서 아까 잠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머리에 송락을 쓰고 등에 개를 얻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비행기 오릅디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것 자체가 무숙이 집에 못 들어가고 굴뚝 위에 앉아있는 것을 이렇게 또 재미있게 희화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재미있게 웃기게 표현을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무숙은 또 놀래서 아버지가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무숙의 아내는 남편 걱정을 항상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숙이 속으로 웃고 여기서 웃음은 좀 긍정적인 웃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아주 중요한 의를 오늘에서야 알았다라고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네. 부를 땐 자,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얘기를 이렇게 꿈의 얘기를 혼자 얘기하면서 훅 들어가서 아내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나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무숙의 아내가 기가 막혀서 울면서 자 이런 쭉 얘기를 하죠.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특히 유한한 부모가 남겨주신 몸에 더벅머리가 웬 말이오 하면서 상투를 자른 자신의 남편 무숙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려서 만난 근원중한 자식들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 어찌 살아있나 걱정이나 하였소? 라고 하면서 무수그룹의 행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망해가는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와중에 제사도 지내고 챙길 것을 얼마나 열심히 챙겼는지, 책임감 있게 챙겼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무숙 남편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복통 간장 우는 소리 목석 같은 무숙인들 깨닫지 못할 손가 라고 하면서 깨달았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네, 편집자, 서술자가 직접 들어가서 무숙과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무숙이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편집자 중 논평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두 얼굴 한데 디고 치국면서 우는 모양이 초목이 눈물을 흘리고 어린아이들도 목이 맨다 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개과천선하는 무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작품을 통해서 의양의 행동과 무숙의 아내의 행동, 아내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숙이 개과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죠. 온문체적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판소리의 말투가 등장한다든가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서술상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함께 정리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앞서 말했듯이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에서 쓰였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서술상의 특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문체와 산문체가 서로 섞여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는 풍자적 의도가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인물의 행동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은 무숙의 행동이죠. 그쵸? 무숙이 집을 찾아가는 장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에서도 풍자적 태도를 우리가, 풍자적 의도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집자적 논평이 중간중간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네요. 네 번째. 판소리의 말투가 들어가고 현재형 종교 어미를 활용해서 또 현장감 있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판소리에서 쓰이는 말투죠. 그래서 운문적 어투가 굉장히 곳곳에 많이 쓰인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인물 간의 갈등을 좀 보면 그렇죠. 무숙은 무책임하면서 방탕한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숙과 아내의 갈등이 당연히 있죠. 아내를 버리고 처자식을 두고 무숙이 그냥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내는 무숙 대신 근검절약하고 책임감 있게 남편 대신 돈을 벌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의양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숙과 의양에서도 갈등이 있는 게 자, 무숙이 의양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 의양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얼마 안 돼서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것을 의양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냅두면 안 되겠다.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패가 망신하는 이러한 지름길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무숙을 그렇죠. 개관천선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짜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양의 이러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상은 우리가 또 이 시대의 독특한 어떤 여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개우사 정리하고요. 탕자를 개과천선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